나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진 적이 있거든? 근데 때는 1998년 여름, 내가 6살 때 일이야. 여름이라 전남 담양의 외삼촌네 댁으로 놀러 갔었어. 수박도 먹고 닭도 먹고 포도도 먹고 뭘 먹기만 했네. 한참 먹을 땐다. 근데 6살이면. 그러다가 사촌형이랑 삼촌이랑 다 같이 저수지에 놀러 가기로 했어. 날씨가 굉장히 쨍쨍한 여름날이었지. 미리 말하는데 저수지는 수영 금지니까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자. 저수지는 수영 금지. 저수지에서 수영해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설명해줄게. 우선 물이 고여있는 물이라 미지근해. 그리고 한 발자국 담그면 발목까지 오고, 2발자국 담그면 한 뼘 더 높아지고, 3발자국 담그면 무릎까지 오고, 한 발 더 나가면 바로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갑자기 깊어져. 난 어리니까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고 놀았지. 처음으로 발이 안 닿는 곳에서 놀아서 너무 재밌는 거야. 땅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놀다가 저쪽에 삼촌들을 향해서 만세 하는데 그만 구명조끼가 쑥 빠져버린 거야. 구명조끼가 나한테 좀 컸나봐. 내가 물에 빠져가는 걸 느끼는데, 근데 신기한 게 숨이 막히지 않았어.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숨이 안 막혀. 등이 바닥을 향해 빠져가는데 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막 내 등에 해초 같은 게 닿아서 간지러운 느낌도 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 뭔가 막 햇살이 막 너무 아름답고 숨이 안 막혀. 등에 뭔가 막 간지럽히는 뭔가 해초 같은 느낌도 나. 와, 이거 뭐야? 이러면서 6살인데. 그리고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가 겨우 6살이었는데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 물안경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었는데 내 앞쪽으로 막내 삼촌이 수영해서 다가오는 게 보였어. 근데 숨이 찼는지 날 앞에 두고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빠져가니까 이제 삼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숨이 차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식이 끊기고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지. 막내 삼촌이 결국 날 구조해서 살려냈다고 하더라고. 뭐 난 그렇게 살았지.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시골에 놀러 갔어. 저수지는 안 가고 그냥 도랑에서 가재나 잡으면서 놀다가 저녁이 돼서 모기향을 켜놓고 자는데 옆에 삼촌방에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외할머니가 삼촌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놈아 정신 차려, 벌써 2년 전 일이잖아,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우시는 소리도 같이 들렸어. 뭐 가위 눌렸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냥 일도 이렇게 지나가고 12년이 지나서 내가 성인이 되고 여름에 큰 외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 큰 외삼촌과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 시골 가서 놀던 얘기가 나왔고, 나 물에 빠졌던 얘기도 나왔는데 삼촌이 약간 쓴웃음을 짓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 나 물에 빠진 날 막내 삼촌이 나 구하려고 수영하면서 오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아래에 여자가 서 있더래.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나풀나풀 거리면서 물속에 꼿꼿이 서 있더라는 거야. 삼촌은 숨이 막힌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놀래서 물 밖으로 나갔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 죽으면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라서 어떻게든 날 건져내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는 거야. 삼촌이 의식을 차린 후에 내 뒤에 귀신을 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소름 돋았어. 내 뒤에 귀신을 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찾아봤는데 귀신은 없었대. 대신 여자 시신이 한 구 있었다나봐. 삼촌이 본 거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 시신이었던 거지. 그물을 이용해서 시신을 끌어냈는데 그물에 엉켜 있었대. 몸부림친 것처럼. 아마 사후방직 때문이었겠지. 삼촌은 그 기억 때문에 여름마다 가위에 눌리고 비명을 지른 거다라고 하시더라고. 큰 삼촌의 얘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더라. 그럼 내가 느꼈던 내 등을 간지럽혔던 그 해초는 해초가 아니라 그 여자 머리카락이었나?
이거 지은 거면 좋겠다. 만든 이야기면 좋겠다. 이거 실제 있으면 너무 소름 돋잖아. 근데요, 원래 그 시신이 서 있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물살이 센 곳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 다이빙 하시는 분들 가끔씩 갑자기 막 원인 모르게 막 그 우리 토네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지상에 토네이도 있는 것처럼 바다 쪽에 뭐 이런 데에도 토네이도 같이 그게 있대요. 근데 물살이 굉장히 도는 거지, 빠르게. 근데 그런 곳에 시신이 있거나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급속도로 빠져들어간대요. 깊숙하게. 그래서 다이버들 같은 경우에 깊숙이 다이버 하잖아요. 근데 다이빙을 하다가 다이버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막 보다가 그런 그 조류 같은 그런 급물살 타는 데에 빠지면 급속하게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시신을 못 찾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방금 같은 이제 좀 얕은 계곡, 뭐 바다, 뭐 서류지 뭐 이런 데서는 급물살 타는 곳이나 이렇게 물살이 좀 센 데는 시신이 있으면 쓴대요. 그래서 악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익사한 시신들을 건져 주시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로는 시신이 서 있는 곳은 바로 구조를 안 한다고 하죠. 왜냐면은 그쪽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섣불리 가면은 다 죽는다고. 그래서 물살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가지고 구조를 한대요. 시신이 서 있다라는 거는 그쪽이 굉장히 물살이 세다라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이렇게 막 물이 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신이 누워있다가 서질 정도면 엄청 무게 세다는 거지. 귀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이 크면 그렇게 꼿꼿이 서 있는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쵸 물살이 회오리 소용돌이 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것도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이것도 들었는데 이제 군복무를 바다에서 하신 분이 계세요. 군복무를 바다에서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에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쓰는 게 있나 봐요. 배 이렇게 있으면 배 밖에 나가서 저녁에 이렇게 보초수 이렇게 쓰는 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서 있으면 진짜 멍해진대요. 하늘도 거먹고 바다도 거먹고 그래서 진짜 뭐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고 뭔가 진짜 이렇게 빠질 것 같이 그렇고 되게 좀 기분 이상하대. 여러분들 방파제 있잖아요. 방파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방파제가 이거예요. 이게 방파제인데 여기를 함부로 절대 올라가면 안 된대. 이게 막 이렇게 막 다 뭉탱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하겠다고 이런 데로 막 가는 경우가 있대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왜냐면 여기가 사이사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파도를 좀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를 가다가 사이에 발을 헛디뎌서 탁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파도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요. 나올 수도 없대요. 나올 수도 없대요. 그래서 죽는다고 봐야 된대요. 거의 구조되기 힘들다고 봐야 된대요. 내가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은 구조되기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된대요. 아무리 소리 듣기 힘들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나봐. 빠진 거야. 그래서 빠졌는데 되게 여기에 빠졌는데 깊은 그 얕은 공간이 좁은 공간에 빠진 거예요. 공간이 좁은 공간에 빠져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파도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분이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일하는 게 그건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와갖고는 이제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자기가 그때 완전 낮았대요, 급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급이 있잖아, 군대에. 그러면 급이 되게 낮았대. 그래서 자기 상사랑 같이 해서 거기를 갔는데 시신 한 구가 이렇게 끼어 있었대요. 근데 물에 불어가지고 완전히 불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약간 이랬는데 누가 그거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상사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급과 내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이게 너무 좁으니까 안아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돼. 안아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그분이 내려가가지고
그 물에 뿌른 그 시신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시신 꺼냈대요. 다 불어 있었대. 다. 그래서 절대 여기는 함부로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만든 장소가 아니래요. 절대. 여기 별은 추천님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해. 제일 무서워해. 아주 이러신 분들이 아주.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신고를 해주고 바로 와가지고 꺼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애들만 와갖고 놀다가 그 애들 다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커플이 와가지고 요 방파제 위에서 막 놀다가 둘 다 빠진 거야. 근데 공간이 좁은 데에 빠진 거예요. 방파제 사이 공간이 좁은 데.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싶은데 휴대폰 있는 쪽에 손이 안 닿아. 혹은 그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그 사이에 팍 빠지면서 하면서 휴대폰이 바다 쪽으로 떨어졌다던가, 그래서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야. 만약에 이러는 경우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도와줄 사람 없고 핸드폰도 물에 빠져서 안 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지.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봐도 못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방파제 사이에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래요? 바로 못 꺼내는구나. 방파제 떨어져도 중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방파제 위에는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혹은 어린아이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혹은 절대. 왜냐면 그냥 또 넘어가면 애들이 또 올라가거든. 아, 왜 엄마는 못 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올라가면 절대 다시는 성인이 돼서도 로이로제로 절대 위험한 데는 안 가게끔. 방파제 낚시하시면 안 돼요. 방파제 낚시 진짜 위험한 거야. 그러다가 아이고 괜찮아 하다가 나 혼자서 낚시를 간 거야. 아이고 방파제에서 낚시만 다 잘들 하더라 하고 방파제에 또 혼자 올라가서 낚시해. 아, 낚시 재미지게 다 했다 라고 해갖고 돌아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방파제 사이에 딱 꼈네. 핸드폰 물살에 떨어졌네. 어떡할 거야 그때. 그때 돼서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와, 씨, 그때 그 말 들을 거 이러면서 괜히 별거 아니라고 왔다가 사고 당해서 꼈네.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해도 늦는 거야. 그때는 후회만 하겠지. 그때 그냥 말 들을 걸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익사해서 죽는 것보다 중상 과다출혈 이런 걸로 죽는데요. 의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해. 물 있기로 미끄럽고 물살은 세고. 절대. 제가 저승사자에 대해서 크게 믿거나 막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저승사자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내가 방송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병원에서 간병을 이제 좀 했어요. 많이 이제 자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꿈을 하나 꾼 거야. 근데 꿈에 저희 할머니랑 저희 할아버지랑 저랑 셋이서, 할머니는 걷기가 불편하셔갖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내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할머니를 밀고 내 옆에 할아버지가 같이 걷고 계셨어. 그래서 한 길로 이렇게 쭉 가다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저희 할머니가 왼쪽이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오른쪽이거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오른쪽이라고, 내 말 들으라고, 내가 가는 대로 가자고 내가 막 이랬어. 근데 할머니가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 링게를 꽂고 계셨어요. 근데 그 링게를 이렇게 해서 뽑으시는 거야. 링게를 이렇게 뽑으시더니 휠체어에서 쓱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왼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오른쪽이라니까 자꾸 왼쪽이라고 우기셔? 이래갖고 내 열이 받아서, 할아버지 우린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된 거야. 할아버지랑 나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어. 할머니 혼자 왼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내가 막 걷다가 막 신경이 쓰이잖아. 왜냐면 할머니 혼자 왼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계속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내가 막 뛰어서 왼쪽으로 갔어요. 다시 할머니 데리고 오려고 왼쪽으로 막 달려갔어. 그랬더니 저기에 할머니가 보여. 할머니가 보이는데 큰 유리관,
큰 유리 벽이 있어, 벽. 안에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 밖에서 이제 막 뛰어가면서 그 안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유리관 안에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했죠. 옆으로 완전히 고개를 이렇게 완전히 다 꺾어가지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엄청 키가 큰 사람은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 둘이. 근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올 수트 블랙, 엄청 깔끔한 수트 그거 딱 입고, 머리도 스포츠컷, 딱 스포츠컷에 키가 진짜 커가지고 할머니가 완전 이렇게. 근데 약간 내 느낌에 차승원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나는 이제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거야. 그 유리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을 팍 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내가 오른쪽이랬지, 이러면서 잡고 끌었어요. 오른쪽이라고 이러면서 자꾸 탁 끌었어. 그리고 꿈에서 깼어.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 3시쯤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부재중 전화를 딱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부재중 전화가 2통이 와 있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근데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 잠이 들었어. 그 다음 날에 외숙모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제 할머니 돌아가실 뻔했다고. 근데 왜요? 그러니까 경련이 저녁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누워 계신데 경련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갖고 놀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어떻게 한 번을 진정을 시켰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막 경련이 일어난 거야. 2번이 그랬대요. 그래갖고 간호사들 새벽에 난리 났었다는 거야.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숙모, 나 어제 이상한 꿈 꿨다고. 그랬더니 숙모가 네가 할머니 살렸는갑다. 네가 할머니 살렸는갑다.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제 미신이죠. 미신인데 뭔가 아다리가 딱 그렇게 딱 맞았어. 내가 꿈을 딱 꾸고 있었을 때 그렇게 경련이 일어났고,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랑 이제 숙모 가족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지금 할머니가 위급하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2번. 근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지. 그때 그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깨고 이제 내가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할아버지도 이제 그때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날 내가 숙모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100% 싫어해요. 진짜 내가 꿨던 꿈이에요. 근데 이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엄청 키가 컸던 사람이 저승사자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꿈에서 본 저승사자는 TV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엄청 키가 컸고 완전 깔끔한 정장 수트에 머리는 스포츠컷에 매우 깔끔한, 얼굴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깔끔한 이미지였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할머니 내려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이후에 좀 저승사자가 있기는 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때 이후에.